자세가 제일 건강에 좋다라고 그래요. 많이 걸으시고 많이 못 걸으면 조금이라도 서 있고 앉으면 빨리 가는구나 이러면서 우리 팔정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견, 사, 명정, 염정. 다시 견, 사, 명정, 염정. 다시 명정, 염정.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는 사성제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하고 연기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때는 윤회를 한다. 윤회 속에 있으면 이걸 보고 고성제를 한다. 고통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우리가 고통에서 하는 줄 모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처럼 먹을 게 잘 있고 좀 안전한 세상이고 이러면 고통일까? 뭐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살아볼 만한 재밌는 세상이야. 더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윤회 속 자체에 있다라는 것은 감옥에 있다. 너희가 감옥에 있을지니. 그걸 알려주셨으니까 고통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이 감옥에 계속 빨려 들어가서 우리는 계속 감옥에 빨려 들어가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왜 못 나오지? 욕망 때문에, 오욕락 때문에 밖으로 못 나와요. 먹을 거, 남녀 성관계, 물질, 또 칭찬, 관심 이런 것 등등으로 계속 이 안에 더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걸 알려주신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집성제, 원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원인이 욕락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의 이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 이걸 보고 열반이라는데 이건 완전한 행복이다. 이런 완전한 상태는 있느냐? 누가 보여주셨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열반의 상태는 있다.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팔정도다. 도성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렇게 세상은 고통 속에, 고해 바다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 오욕락 때문에 이렇게 윤회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고통 속에 있구나, 이렇게 그 때문에 원인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벗어난 상태, 이것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견해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성제, 중도, 연기의 의도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사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을 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에요. 한번 여기 볼까요? 나눠준 프린트를 한번 봐요. 그 보면 세속적 바른 행동이 있고 출세관적 바른 행동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팔정도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출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알맞는 사회도, 알맞는 말과 행동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알맞는 사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은 올바른 견해 중에 세속적 견해보다는 출세관적 견해를 많이 해야 돼요. 출세관적 견해는 그야말로 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밤낮으로 내가 진짜 이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정말 정말 아무것도 이 동굴에서 나오지 않을 거야. 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야. 이런 용맹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출가자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출가도 안 했는데 뭐 절에서 나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밥은 누가 해? 그렇게 하면 돈은 누가 벌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출세관적 그런 견해보다는 세속적 견해, 그래도 내가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후원자가 돼서 수행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분들을 후원해 줘야지.
우리 아들, 딸도 후원해줘야 되지만 올바르게 수행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또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황룡사처럼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봉사도 해야지. 잘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여기 나왔잖아요. 인사하는 게. 인사가 중요해. 야, 세상에서 이렇게 바른 행동 중에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바르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결과가, 좋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인사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기가 쉽고, 인사를 안 하면 찍히기가 쉬워요. 인사 안 해봐. 어른한테 인사 안 하면 찍힌다고. 회사에서 인사 안 해봐. 찍혀. 오래 살기가 어려워, 회사에서. 그래서 인사는 가장 기본이다. 첫 대면의 시작이 인사다. 인사를 해야 되는 이유? 뭐 이렇게 쭉 공부하면 나옵니다. 인사를 잘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잘하면 10명 중에 9명이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요. 인사를 안 하고 그러면 겨우 10명 중에 3명만 도와주려고 하는. 서로 이제 인사를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진다라고. 인사를 안 하면 왠지 어색해. 어색해서 너와 나의 유대감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위험한데 굳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나도 위험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줄까? 나 안전한 게 중요하지. 유대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인사를 하면 그래도 처음 만나더라도 인사를 하면 상대에게 호감이 생기고 같이 공감이 돼요. 같이 우리는 한 무리구나.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처하면 인사하고 나서 위험에 처했을 때는 살기가 쉬운데 인사 안 하고 위험에 처하면 죽기가 쉽다. 우리 살려면 인사를 해야 된다. 이제 아파트 층간소음 이런 것들도 서로 옆집, 윗집, 아랫집 서로 인사만이라도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인사만이라도 하면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민한 사람이 무례하기도 마련이거든요. 인사도 해도 인사를 안 받아줘 막. 윗집에 좀 이상한 남자가 살고 있어. 인사도 안 해도 안 받아주고 뭐 이렇게 맨날 아랫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만 걸어다녀도 올라가서 뚱뚱뚱 때리고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사 가야지. 근데 빨리 이사 가야 돼. 그게 잘 안 될 때는 자꾸 인사하고 자꾸 안 받아주면 진짜 이사 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이웃들끼리 인사만 해도 뭐 고독사 이런 것들도 사라질 거고 또 서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인사는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의 품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인사는 아랫사람이 먼저 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딱 보면 서열 딱 어린 놈이 먼저 해야지 인사를. 아래 부하 직원이 먼저 인사를 해야지. 그래서 사장님은 또 기다리고 있어 인사할 때까지. 그리고 윗 어른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끝까지 고개 숙이지 않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어린 놈의 자식들이 인사를 먼저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꼰대죠. 꼰대입니다. 대단한 꼰대예요. 그래서 인사는 자꾸 하면 할수록 인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이상하게 상대에게 호감형이 되고 또 친절하기가 쉽고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자꾸 하면 할수록 나의 이미지는 더 좋아지고 내 품격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인사가 뭐라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인사를 먼저 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밝아지고 더 긍정적이 돼요. 인사를 안 하면 계속 뭔가 좀 불편해. 그래서 계속 살살 눈치 보게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인사를 뭐 직장에서는 더 그렇겠죠. 인사할 타임을 딱 놓쳤어. 절에서도 스님한테 인사할 타임을 딱 놓쳤어. 스님이 뭐 바쁜가 봐. 딱 놓쳤는데 계속 스님을 마주치기가 상당히 애매해. 도망 다녀야 돼. 저기 스님 나타나면 맞아. 옆으로 가야지.
내 인사를 처음에 딱 해서 제대로 눈 마주치고 딱 인사를 딱 했으면 그러면 괜찮은데 사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편하잖아요. 또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는 것도 좋아요. 인사 아까 한 번 했으니까 또 만났는데 또 하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또 만나서 또 하면 돼요. 3번 만나면 또 네. 뭐 똑같은 인사하기 싫으면 아 예뻐졌네요. 아이고 뭐 잘생겼네요. 공양을 하셨나요? 또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 이런 것들이 담겨질 수가 있어요. 이게 자꾸 인사를 하면 긍정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매출로 이어져서 경제력도 굉장히 좋아지죠. 어떤 대학에서 CEO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매너가 좋아서 매너로 인해서 성공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매너를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라는 것이죠. 매너가 좋으면 신뢰가 생기잖아요. 신뢰가 생기면 그 회사에서 만드는 옷이나 그 회사에서 만드는 폰이나 그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 매너가 좋으면 그 가게에 그 옷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매너가 좋으면 그 가게 음식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매너가 좋은 사람이 요리를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한 사람이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서 음식을 만들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옷을 갖다 놓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 같은 건 윤활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사 안 받아주면 자기 사정이 있겠지. 삐져도 자기가 삐지는 거지 뭐 나랑 삐졌잖아. 그러니까 인사 안 받아줘도 그냥 또 인사하고 또 그다음에 또 만나면 또 인사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예민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보살님들은 여성들은 특히 이제 감정이 예민하다 보니까 어머니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눈치가 대단히 빨라요. 싹 보면 다 인상만 딱 봐도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어제 1년 전에 한 것까지 다 알고 있었죠.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런데 눈치가 너무 빠른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괜히 눈치 빨라서 내 말과 행동이 위축되거나 내 말과 행동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결같이 인사하고 한결같이 대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는 눈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밝고 당당하게 호칭을 불러가며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주지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는 절에서는 안 해도 되긴 합니다. 도성스님 안녕하세요. 경로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특히 젊은이들은 뭐 회사에 있으면 대표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대리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죠. 우리들끼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 때와 장소에 맞게 또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더 잘 알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인사하는 법이 있고 또 화장실에서 이제 쉬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좀 애매하니까요.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같이 겸해서 하면 훨씬 더 낫겠죠. 그런 것들은 센스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예쁘다든지 뭐 이제 안경이 뭐 어떻든지 뭐 이렇게 복장이 뭐 어떻다든지 뭐 이런 센스까지 겸해서 코멘트를 해주면 훨씬 더 낫습니다. 안 하느니만 못한 인사도 있어요. 보면 인사를 하는데 정말 성의 없게 인사하는 고개만 끄고
그리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그냥 쑥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바쁘면 할 수 없지만 인사를 하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도 저 싸가지 없다 이렇게 이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또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이거 참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데 안 하느니만 못한 인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앉아 있을 때는 일어나서 서서, 앉아 있을 때는 사람들 오면 일어나서 서서, 윗사람이면 더욱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인사 받았을 때는 같이 인사를 해주는 거, 또 열심히 잘해주는 것도 꼭 필요하겠죠. 네, 여러분들한테는 별 필요 없는 지금 이 인사법 강의일 수도 있어요. 나는 잘 알고 있는데 스님 왜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냐. 알면 잘 알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열심히 안 하잖아. 그죠? 인사 열심히 안 하죠? 대충 하잖아, 대충. 밝고 환하게 안 하잖아, 밝고 환하게. 내가 기분 나쁠 때 대충 하잖아요. 기분 나쁠 때도 환하게, 기쁜 마음으로 환하게 하면 나도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다. 인사할 때 안 받아주면 정말 복이 나갑니다. 감성을 담아 인사하는 거, 센스라고 아까 하긴 했죠. 빗길 조심하세요, 안전운행하세요, 뭐 저녁 맛있게 드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겸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좀 밝고 활기차게,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스님 이러면서 밝고 환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인사를 잘하면 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인상 좋다는 얘기 들어보나요? 인상이 좋은 사람이 대체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쉬워요. 인상이 좋다는 얘기를 자주 안 듣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자주 듣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할 말이 없는지 인상 좋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진짜 할 말이 없는가 봐요. 이렇게 자주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다라면 인사를 별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약간 무뚝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자주 하면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팔로가 바뀌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CEO들 대부분이 90% 이상이 매너가 좋아서 내가 성공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인사는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 꼰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인사는 나를 낮추는 건가? 이게 아닙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존중하게 하는 거예요. 인사를 계속 하다 보면 상대가 나를 더 존중해요. 내가 상대를 존중하니까 내가 반대로 존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사를 하나도 안 하면서 이절 분위기 참 나쁘다. 그래서 황명사 했더니 사람들이 쎄하니 좀 사람들이 좀 자기들끼리만 그러고 좀 너무 텃세가 세다. 인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 텃세가 세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는 이제 한 번 인사했더니 좀 떨떠름하니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사를 안 해가지고 내가 그 무리에 끼어들지 못한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또 인사하고 받아주든지 말든지 또 인사하고, 영 찍히면 그것도 안 되긴 하더만. 영 찍힐 때는 그것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영 찍혀가지고. 그런데 영 찍히지 않는 이상 인사를 계속하면 그 무리에 들어가고 나도 쉽게 융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출세간적 바른 행동이네요.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본래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이 불살생이에요. 불살생에서 멈추는 거예요.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는 게 가장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올바른 행동이죠. 살생, 도둑질, 음행, 음주 등을 멈춥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 오해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정말 말을 멈추는 게 참 좋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평온할 때, 차분할 때, 흥분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하나 정도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화났을 때는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밖에서 이제 스님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기분 정말 나쁠 거 아니에요. 이제 스님하고 싸우면 기분 더 나빠요. 친구랑 싸우는 거하고 좀 달라요. 진짜예요. 그래서 스님하고 싸우고 집에 갔어. 그랬더니 이제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집에서도 계속 도끼를 발사해. 계속 화살 발사해. 만나는 남편, 부인, 아들, 딸에게 계속 나쁘게 계속 얘기를 해.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절대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말하지 말아야지. 꼭 할 말만 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이런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가깝고 편한 상대일수록 무례해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매너가 있어야 돼. 가깝고 편한 상대에게 진짜 잘해줘야 돼요. 사실 어쩌다 만나는 사람하고는 사이가 나빠도 불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불행합니다. 진짜 불행해요. 부부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불행하고 아들, 딸하고 부모, 자식이 사이가 안 좋으면 진짜 불행해요. 스님하고 사이 안 좋으면 안 보면 돼. 안 보면 이건 불행하지가 않아. 근데 가까운 사람하고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하기가 쉬워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 밖에서 이렇게 싸우고 오면 집에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집에 남자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얼마나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오겠어요. 또 집에 있는 보살님은 이제 하루 종일 또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와가지고 하는 게 욕이야. 와가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래서 대부분 부부 관계가 망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깝고 편한 상대에게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보통 대부분 그러잖아요. 가깝고 편한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그쪽에 풀어. 아들, 딸에게 스트레스를 풀어. 부모가 이제 이렇게 육아 우울증 걸리기가 쉽잖아요. 20대, 30대 이런 부모들이 육아 우울증, 산후 우울증, 육아 우울증 걸리기가 쉬운데 우울증 걸리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 우울한 마음, 화도 잘 나거든요. 아들, 딸에게 그렇게 한다잖아요.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내두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 가깝고 편한 상태일수록 무례해지고 쉬우니까요. 주의하고 반드시 예의를 지키려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 지금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지만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듣고 오늘부터는 정말 하지 말아야지. 가깝고 편한 상대일수록 더 잘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행동 중에는 약속시키는 거.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바로 사과하고 사과를 하되 정말 겸손한 내가 진짜 잘못했다. 마음을 담아서 사과해야지. 내가 약속 지키지 못한 이유가 굉장히 정당한 이유로 약속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스님이 불러가지고 스님이 붙잡고 있었다. 나 제 시간에 맞춰 오려고 했는데 스님이 너희 운명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지. 그런데 너무 화를 내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러지 말고 못 지킨 거는 못 지킨 거니까 사과를 먼저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은 모르고 있고 그 사람하고 관계없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진실을 담은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속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부모님한테 문안 전화하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사실 제가 제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매너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매너 없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이렇게 꼰대였는데 절에 와서 이렇게 맨날 이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매너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매너 없는 사람이 이런 강의를 하려니까 참 저도 이렇게 미안하고 부끄럽고 합니다만 저는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교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줘서 같이 나도 바꿀 테니 우리 같이 한번 바꿔봐요. 그래서 전화해드리기, 문안 전화하기 꼭 필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문안 전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댓말 쓰기, 가까운 사람한테도 존댓말을 자주 써주는 게 좋습니다. 남 탓하지 않는 게 좋고요. 자녀와 부하 직원의 경청하기, 이것도 올바른 행동이에요.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기가 쉬워요. 스님하고 신도 중에 스님이 신도들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신도분들이 점점 사라졌고 절이 점점 무너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직원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하면 역시 안 되겠죠. 이미 아이들이 나한테 말을 안 해. 이미 말을 안 해. 너무 오랫동안 내가 경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렵네요.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경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에티켓을 잘 차려서 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선을 너무 지키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중요하지만 농담도 잘하고 잘 웃고 리액션도 잘하고 이야기하면서 리액션 하는 거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사도 먼저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폰 같은 이런 것들은 그래요.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멀리 안 보이게 있는 게 대화 중에는 안 보이게 있거나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고 있거나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할 때 우리가 급한 전화 있으면 얼마나 급하겠어요. 독촉 전화 이런 것들 없잖아, 여러분들. 그런 거 경찰에서 출두하 이런 거 없잖아, 보면. 그거 해봐야 이제 친구한테 전화 오고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니까 자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부부간을 얘기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오는지 안 오는지 가지 말고 상대에게 더 집중을 해서 상대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제 밥 먹을 때도 폰 보고 그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 항상 뭘 있으면 폰하고 대화를 하지 엄마랑 대화를 안 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엄마도 그래요. 엄마도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폰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20, 30대, 30, 40대 이런 부모들도 게임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들이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자식들도 계속 그러고 있는 또 내는 그렇게 안 해도 자식은 학교 가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이제 자식이 폰 보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혼낸다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혼내봐야 또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잔소리 해봐야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꾸 매너를 강조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매너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부부관계가 서로 상호 존중의 매너가 좋으면 그러면 자식들도 분위기 때문에 폰을 맨날 보고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면.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켓과 매너를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 절에서의 에티켓, 절에서의 에티켓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반려동물을 키우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에티켓.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반려동물 에티켓을
관심을 갖고 배우지 않았다. 이러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반려동물, 이제 배설물 에티켓 굉장히 중요하죠. 반려동물 어디를 데리고 가, 어디를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에티켓이 있어요. 화장실에 대한 에티켓도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화장실 에티켓이 뭐지? 이러면서. 그리고 골프장 다니는 사람은 골프장 에티켓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내가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검색해서 내가 골프장 다니는데 골프 연습장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에티켓은 뭐가 있을까? 해서 그런 에티켓들을 따로 찾아보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뭐 이렇게 받았을 때 명함은 보통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먼저 주고 윗사람 이렇게 주긴 하는데 뭐 누구든 내가 먼저 주기도 합니다만 명함을 받았을 때 저는 주로 명함을 보자마자 이렇게 내 주머니에다 놓고 뭐 이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러죠. 명함 받았을 때는 명함을 슬쩍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너 어디에 누구시네요? 뭐 하네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명함 받았을 때는 주시하고 그 명함을 옆에다 이렇게 한동안 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그런 게 뭐 중요한 거네. 받았으면 바로 넣어야지. 주머니에다 바로 넣어야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명함을 주시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악수에 대한 에티켓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본래 이렇게 예절이라는 게 레이디 퍼스트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문을 탁 먼저 열어주는 거 여자들은 그런 거에 많이 감동한다더라고. 문을 먼저 열어주고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해주고 나서 가는 거. 근데 문을 먼저 열어주고 먼저 가라는 게 본래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 귀족들이 자기 먼저 살려고 앞에 적이 있잖아요. 적이 있는데 내가 먼저 나가면 활 맞아 죽잖아. 그러니까 여자 먼저 앞에 먼저 보내고 중세시대 옛날 고대부터 그런 게 발달돼 뭐 그래도 레이디 포스트래 보면. 그리고 악수도 보면 이게 이렇게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악수한다라는 거죠 본래. 그리고 손 흔드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했다라는 거잖아. 손 흔들. 왜 손 흔드냐면 아무것도 없다고. 난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아요 라고. 반갑습니다라고 손 흔드는.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만 그런 것이 발전이 돼서 손 흔들고 악수하는 인사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투구를 벗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안 그러면 투구를 쓰고 있어야지. 칼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자를 벗는 것들도 본래는 죽지 않을 그 상대방을 믿는 거기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복장에 대한 에티켓이 있어야 되겠죠. 절에 다니면 이제 법복을 입어요. 절에 다니면 법복을 입는 게 약간 에티켓. 그러나 법복을 안 입어도 사실은 또 상관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데 뭐 이렇게 복장 에티켓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또 SNS 에티켓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겠죠. 요즘에는 뭐 댓글들을 다 없애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SNS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눌러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좋아를 눌러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다는 댓글이라도 짧게라도 달아주는 거 이런 것들은 SNS 에티켓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밴드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구독, 알람 구독, 알람, 좋아요 다 해주세요. 수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수영장 에티켓을 반드시 검색해보고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에 다니는 사람들은 목욕탕 에티켓 다 알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검색을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지적을 받거나 실수했을 때는 빨리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내가 더 윗사람인데 내가 지적받는 건 다 싫거든요. 짜증나고 화가 나요. 난 잘못한 게 특히 없을 때 더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요. 지적받았다라는 것은 상대가 그렇게 봤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도 내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이제 먼저 사과 먼저 하고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 분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벗이여, 정업이란 무엇인가? 살생하지 않는 것, 훔치지 않는 것, 사음하지 않는 것이다. 살생을 떠나고 삼간다. 이런 것이 부처님 경전에 있습니다. 몽둥이를 버리고 칼을 버리고 부끄러워하고 자비로워 모든 중생을 가엾게 여긴다. 이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수도를 떠나고 삼간다. 마을에서나 숲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지 않는다. 사음을 떠나고 삼간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친족의 보호를 받거나 혼이 냈거나 주인이 있거나 법의 보호를 받거나 약혼 표시에 화관을 쓴 여인과 음행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죄책감을 이용해 억지로 잘못을 만들거나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겐 사과할 필요 없어요. 싸가지 없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기분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굳이 상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복 나가는 천박한 행동과 말 이렇게 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우학스님께서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학스님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지 말라고. 제가 습관적으로 한숨을 참 많이 쉽니다. 그런데도 복이 많은데 나는 한 시간에 몇 번 정도는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압박감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꿈을 꿔도 도망다니는 꿈 꾸고 이상한 꿈 이렇게 자꾸 꿔요. 그래서 삶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힘든가 봐. 그래서 자꾸 한숨이 나와. 한숨이. 사실 생활 속에서 저는 행복하거든요. 행복한데 저 어딘가는 내 마음 저 어딘가는 부담감이나 압박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자꾸 한숨이 나와요. 근데 한숨 나온다고 뭐 복이 사라지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다리 떤다고 다리 떠는 걸 가지고 복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그 관상가가 어느 집에 비가 와가지고 잠깐 유숙을 하는데 이 집의 사람은 이 집의 건명은 굉장히 부자상을 가지고 있는데 관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관상이 좋은데 왜 찢어지게 가난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네. 왜 가난하지? 그러다 이렇게 계속 살펴보니까 다리를 계속 떠는 거예요. 심지어 자면서도 다리를 떠는 거예요. 야, 다리 떨면 복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사이에 도끼를 갖고 와가지고 쿡 찍고 갔어, 다리를. 장애를 갖게 된 거죠. 몇 년 후에 오니까 그 집이 기와집이 엄청 큰 집으로 큰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내가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다다가 엉뚱하게 이상한 사람한테 당하고 처음에는 화가 나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덕분에 이렇게 됐군요 라고. 안 믿어 나. 다리 뜬다고 무슨 복이 나가요. 아니 그리고 그게 뭐냐고. 다리 뜬다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상대방의 이런 것들은 배려하지 않고 다리를 그렇게 다리 몽둥이로 그렇게 분들어 놓고 그게 또 말이 되냐고. 옛날 같으면 말이 되는 말이죠. 옛날에 인권이라는 게 없고 그냥 권력자가 마음대로 하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다리 떨지 말라. 떠는 게 당연히 좋죠. 대화할 때 인상 쓰지 마시고요. 밥을 억지로 맛없게 먹지 말라. 수저로 밥상을 툭툭 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밥상을 툭툭 치는 사람 있나? 있나? 좋은 일 하는 사람 빈정대고 험담하면 복이 나가고요. 장소 관계치 않고 귀 후비고 콧구멍 파지 말고. 제가 그래요. 제가 좀 장소 관계없이 이렇게 귀하고 이제 콧구멍 팔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 그래도 복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음식을 남기지 말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안다고
내 이름 말을 하는 것도 역시 꼰대죠, 그죠? 이런 것을 내는 알고 있지만 상대에게 강요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넌지시 한 장 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걸 집에 가져가서 여러분들 복사해가지고 사람들 나눠주세요. 이거 보시라고 이렇게 보고 아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책상 위에 갖다 놓으라고. 책상에 갖다 놓고 읽으면 좋고 안 읽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흘끗흘끗 보지 말라. 경전에도 그런 원효 스님도 말씀하십니다. 흘끗흘끗 보지 볼 때 이제 그 목을 이렇게 하지 말고 몸을 다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잘 제대로 이제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긁지 말라. 이런 것도 있나요?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제 혀를 차며 말하지 말고 쩍쩍거리며 뭐 나도 내가 하는데 이거 쩍쩍거리며 먹는데 맛있게 먹으라며 쩝쩝거리고 먹어야지 맛있게 먹는 건데. 자, 내 팔자에 앓는 소리 하지 말라. 내 팔자에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팔자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말라. 어른 앞에서 거만 떨지 말고 말대꾸 말라.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사람 있죠. 괜찮습니다. 사실 따박따박 해도. 이제 그것을 견디지 못한 어른이 사실 나쁜 거예요. 따박. 사람의 성향이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걸 예쁘게 봐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게 좋죠. 근데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어른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데 따박따박 해야지. 그리고 이제 복이 되는 기도 수행을 가르쳐줘도 비아냥대며 안 한다. 기도하라니까요. 안 하면 복이 없습니다. 곤충이나 미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맨날 네프킬라 갖고 다니면서 맨날 죽이고 다니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촛불을 입으로 훅 부르지 말라. 손으로 이렇게 끄거나 기구로 이렇게 끄는 거지 손으로 훅 부르지 말라 이런 겁니다. 예불하는 사람을 보고 비웃으면 묵나간다. 사람을 놀리면 예불하는 것도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절을 하는 사람 보고 뚱뚱하다더니 야하다더니 그런 좀 하지 말라. 이제 염주나 경전을 던지지 말고 음식 맛을 불평 말고 부처님 상호를 못 놨다 말라. 제가 이렇게 이번에 저기 마국사 가니까 산신강이 좋다고 해서 올라갔거든요. 산신강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태화가 이렇게 그 태화가 정말 산신님이 신령스러워야 되는데 욕심이 그냥 짜증 나더라 진짜. 옆에 있는 거자가 이제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하는 어떤 숙세 이제 스님이 그린 게 아니라 어떤 거사가 그렸다고 해서 오래되지 않은 태화던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러지 말라. 부처님 상호를 보고 그렇게 비웃지 그렇게 못났다 하지 말라. 절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 술 먹고 와서 소란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뭘 잊어버렸다면서 지갑 잊어버렸다면서 막 이렇게 내놔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괄시하지 말라. 권력 있다여 아랫 사람을 괄시하지 말라. 남의 흉을 보지 말라. 식탁에서 이쑤시개 사용하지 말라. 양치는 세면장이나 화장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렇게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이제 숙소부터 화장실이 130m는 되는데 숙소부터 시작해서 말하면서 계속 이제 그 양치를 해가면서 다니면서 양치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대중생활에서는 양치는 이제 세면장에서만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가 봐요. 나도 옛날엔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이런 문제 등을 짚어주고 싶지만 짚어주고 싶을 때는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하고 이렇게 슬쩍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예민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얘기하면서부터는 진짜 예민해요. 그럴 때는 이제 남들이 있는 데서는 절대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그리고 진짜 미안해 가면서 진짜 이건 꼭 얘기해 주고 싶고 이건 문제인데 야, 너 집버 내려가 있다. 이런 집버를 내려가 있다. 뭐 옷이 찢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니면 진짜 이제 뭐 흘렸다. 뭐 이런 것 등등 문제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중하게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또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 또 혹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복이 들어오는 행동이 있어요.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는 게 복이 들어오는 거고요. 밥 먹을 때 합장하고 드세요. 그리고 환하게 잘 웃으시고 스피커폰을 통화할 때는 상대에게 스피커폰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향이 강한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향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점심에 밖에 나가서 고기를 삼겹살을 진하게 드시고 와가지고는 꺽꺽 하고 있으면 안 좋습니다. 예, 먹은 흔적이 없어야 되죠. 레몬즙 같은 걸 짤 때는 이제 손을 가리고 해야지 잘못해서 상대방의 턱 튀기 정도. 끝나면 꺼주세요.